이 문제는 전자기파의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다 그랬죠? X선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을 데운다. 마이크로파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가시광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자기파 종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으면 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살균 소독, 위조지폐 감별, 비타민 D 생성에 활용이 됩니다. 자외선보다 더 파장이 짧으면 X선이라고 하는데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뼈 사진을 본다든지 건축물이나 도로, 다리 이런 것들 비파계 검사할 때도 X선을 씁니다. 그리고 파장이 더 짧은 거 감마선이 있는데요. 감마선은 암을 유발하거나 유전자를 변형시킵니다. 하지만 잘 활용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암 치료에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거는 적외선이 있는데요. 적외선은 활용 범위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리모콘,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이용한 거, 열 화상 카메라라든지 적외선 온도계, 그리고 야간 투시경 물리치료기 등의 적외선을 사용을 합니다. 마이크로파는 조금 더 파장이 긴 건데요. 전자레인지, 휴대폰, 레이더, 무선통신에 활용이 되고요. 더 긴 거는 전파, 라디오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딱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기보다는 일부 겹치는 영역도 있습니다. TV나 라디오 방송 송수신하는데 아니면 무선통신하는데 전파, 라디오파가 사용이 됩니다.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속도하고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4초분에 마이너스 8m/s 변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m/s 제곱이 이게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변 위가 되겠는데요. 넓이 구해보시면은 16m가 이 물체가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 맞지요?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 16m 맞습니다. 2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서로 같냐고 물어봤는데요. 운동 방향은 플러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초일 때 속도가 플러스 4m/s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2m/s 제곱이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 마이너스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고 디귿은 틀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생 A는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그랬죠.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되는 거,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빛의 형태로 방출되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클수록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짧아진다. 학생 C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요. 공식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는 HF 혹은 람다분의 HC.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클수록, 에너지 준위차가 클수록 파장은 짧아진다.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핵 반응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핵 반응식을 쓸 때는요, 왼쪽 아래에는 전하수를 쓰는 거고요, 왼쪽 위에는 질량수를 쓰는 거죠. 그리고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다.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질량수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핵 반응식을 쓰면은 W 더하기 X가 Y 더하기 Z가 되는 거죠.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A 더하기 B가 역시 C 더하기 D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로 델타 E는 델타 MC 제곱, 질량 결손에 비례해서 에너지 방출량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기억의 질량수 238이냐고 물어봤는데요. 기억의 질량수 X 더하기 1은 141 더하기 92 더하기 3이 되어야 됩니다. 중성자가 지금 3개니까요. 그러면 오른쪽은 236이 되고요. X는 235가 됩니다. 기억 틀렸죠? 나는 핵융합 반응이냐 그랬는데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 반응에서 헬륨 만들어지는 거 맞죠? 작은 원자핵이 뭉쳐져서 조금 더 큰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핵융합 반응 맞습니다. E1과 E2의 크기 비교를 하라고 나왔는데요.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의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 E1이 E2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파동의 성질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파동의 주기와 진동수를 알 수가 있고요. 속력은 같은 속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파동의 성질의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죠.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아니면 진동수 곱하기 파장,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속력이 같기 때문에 가와 나를 보시면은 주기가 이거는 2초, 여기는 3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속력 VA는 2초분의 람다 A, 그리고 VB는 3초분의 람다 B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럼 람다 A하고 람다 B의 B는 2대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속력이 같다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 간격 대 이 간격이 그냥 파장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 3 바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는 자성체의 성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ABC가 각각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에 하나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은 검게 칠했고 다른 쪽 면은 검게 칠하지 않았습니다. ABC를 강한 자기장 영역에다가 자기화시킨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두 개를 꺼내서 이렇게 저렇게 놓으면서 자기력을 본 겁니다. 그랬을 때 ABC가 각각 어떤 것이냐 묻는 문제인데요. 먼저 자성체 성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강자성체는 여기에서 꺼내도 자기장이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여기에서 꺼내면 자기장이 유지가 되지 않죠. 표현이 자기장이라기보단 자화된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강자성체는 다른 물체들하고 어떤 힘의 관계를 갖냐면은 상자성체 옆에 있으면 인력을 갖게 될 거고요. 반자성체 옆에 있으면 척력을 갖게 될 겁니다. 밀어내는 힘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상자성체는 딱 꺼내면 이제 자화가 유지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강자성체하고 같이 붙여놓으면은 나란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게 될 거고요. 반자성체는 꺼내가지고 강자성체 옆에 놓으면은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기 때문에 척력, 밀어내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꺼내가지고 둘이 옆에 붙여놨다 그러면은 자화된 상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상자성체, 반자성체 둘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미는 힘, 서로 당기는 힘 주어졌죠. 지금 A, B가 상자성, 반자성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C가 강자성체인데 강자성체하고 서로 미는 힘이 발생했다. A는 반자성체가 되겠죠. 그리고 강자성체하고 서로 당기는 힘이 발생했다. 이거는 상자성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반자성체, B는 상자성체, C는 강자성체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평형 상태에 있는 시스템의 힘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석 A가 자석 B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정지해 있죠. 그럼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고 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이외의 다른 힘은 지금 고려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A, B 질량은 각각 M, 3M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중력과 속도 G라고 났고요.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3mg냐고 물어봤는데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같죠.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와 지금 이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랑 같은 거예요? 중력의 크기랑 같죠. A의 중력의 크기와 같아요. A의 중력 크기 뭐예요? mg잖아요. 그래서 A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 mg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mg 같고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도 작용 반작용으로 mg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3mg가 아니라 mg다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4mg다 그랬는데요.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 수평면 위에 있는 물체 전체 시스템을 보세요. 이 전체 시스템의 질량이 4m이잖아요. 그러면은 4mg만큼 지금 수평면이 아랫면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4mg가 맞아요. 조금 더 자세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자석 A는요. 이 무게가 mg이기 때문에 아래로 mg만큼 가려고 하는데 이 자석 B가 mg만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석 B를 보시면 이거는 3mg만큼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죠. 그런데 B가 A를 mg만큼으로 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A도 B를 mg만큼으로 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체 무게 3mg만큼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A가 자기력으로 미는 힘 mg만큼이 여기 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총 4mg만큼으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수평면이 바닥이 내려오지 못하게 4mg만큼으로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급 보시면요.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반작용 관계이다 그랬는데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건 뭐예요?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작용-반작용은 뭐냐면 A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틀리고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질에 따른 빛의 굴절과 반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부터 살펴보시면요. 빛이 이렇게 매질이 서로 다른 쪽을 빛이 통과를 할 때 굴절이 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휘었다. 그럼 매질이 지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굴절률이 큰 쪽으로 휩니다. 반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그냥 직진하면 이렇게인데 굴절률이 큰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절된 모양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쪽이 굴절률이 크구나, 이쪽이 굴절률이 작구나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굴절률이 큰 쪽이 속력이 느린 거죠. 빛의 속력 느리고 굴절률 작은 쪽이 빛의 속력이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하고 꺾이는 각도 굴절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도 굴절률과 쌓인 각도 얘네들이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스넬의 법칙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전반사는요.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일단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입사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빛이 들어가는 이 각도를 점점 이렇게 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각을 더 크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가다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꺾이다가 이 맞닿은 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의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클 때 그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하고 이렇게 꺾였죠. B 쪽이 굴절률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NA보다 NB 굴절률이 지금 B가 더 큰 겁니다. 입사각 45도보다 클 거고요. 그리고 BC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입사각이 지금 45도죠. 그러면 임계각은 45도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그리고 BC의 굴절률을 보시면은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굴절률이 C가 B보다 작습니다. C가 B보다 작아요. 그런데 지금 A하고 C하고 비교를 하라 그랬네요. 자, 지금 다른 걸로 엮이는 게 A하고 C가 지금 다른 걸로 엮이는 게 없어요. 그냥 A, B, C 이렇게만 놓고 봐야 되는데 자, B를 기준으로 한번 굴절률을 비교를 해볼게요. B에서 A로 만약에 빛을 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경로를 따라서 가게 될 텐데 45도로 입사를 시켰는데 전반사가 안 일어났죠. A하고 B 사이는. 그런데 B에서 C로 갈 때는 전반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굴절률의 차이가 B, C가 굴절률 차이가 굉장히 큰 거고 A, B는 굴절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B, C보다 덜 꺾인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차이가 많이 난다. 이쪽은 차이가 덜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A하고 C하고 비교가 되실 텐데 C가 A보다 굴절률이 작은 그런 결론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A가 C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리고 속력, A하고 D하고 속력을 비교를 했는데요. 결국에 굴절률을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어떻게 꺾이냐면 D쪽으로 꺾이죠. 원래는 이렇게 갈게 D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D가 굴절률이 B보다 큽니다. N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속력은 A에서 빠르고 D에서 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A에서가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결파와 파동의 간섭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점 S1, S2에서 진동수 F로 발생시킨 진폭이 같고 위상이 반대인 두 물결파. 진폭이 같고 위상이 반대다. 진동수가 똑같이 F인데 진폭이 같다는 얘기는 지금 속도도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상이 반대이다. 이런 거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 나는 가해의 S1, S2에서 진동수를 2배로 발생을 시켰고 이번에는 진폭과 위상이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진행 속력이 지금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D1과 D2는 각각 S2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파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동에서 중요한 공식 살펴보시면은
V는 T분의 람다, 이거는 F 람다. 속력이 같다 그랬고요. 진동수 2배가 되면은 람다, 파장이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관계 기억, 니은, 디귿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D1이 2D2다. 그렇죠? 진동수가 2배로 됐기 때문에 절반으로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이 지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동일 평면상에서 고정된 지점이고요. 지금 골과 골이 만나고 있어요. S1에서부터 골, S2에서부터 골, 골과 골이 만난다, 보강 간섭. 마루와 마루가 만난다, 보강 간섭. 이렇게 되는 거죠. A 보강 간섭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살펴보시면요. 나의 S1, S2에서 선분 S1, S2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 지점의 개수가 5개냐?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좀 더 확대를 하면 좋긴 한데 확대를 하면 글씨를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보시면은 골과 골이 만난다. 보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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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간섭. 그리고 여기도 사실 이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데 뭐 그 사이라고 했으니까 파1은 제외를 하더라도 지금 보강간섭이 이렇게 이제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보강간섭 점 사이에 상쇄간섭이 일어납니다.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상쇄간섭은 이 보강간섭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지점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5개는 아니지요. 자, 그런데 S1과 S2 사이 몇 개인지 한번 세봤더니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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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쇄예요. 이렇게 보면 5개가 나올 수도 있어서 만약에 나를 가로 본 학생들이 있으면은 조금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일어나겠네요. 자, 아무튼 니은은 틀렸고요. 기억 디귿이 맞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수레 A의 질량 0.5kg인데 등속 운동해가지고 힘 센서에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돌 직전과 직후의 속력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고 충돌 시간이 총 0.02초간 충돌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거를 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레를 B로 바꾸는데 얘의 질량은 1kg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 변화 나와 있고 충돌 시간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공식은 뭐예요? 운동량은 MV 이렇게 되는데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이다 봐주시면 되겠죠.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이다. 그리고 충격량은 어떻게 되냐면 힘하고 시간 그래프가 이루는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평균 힘이 나오는데 평균 힘 곱하기 걸린 시간, 충돌 시간 이렇게 봐주시면 그게 충격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충돌 직전 속도 나와 있고 질량 나와 있습니다. 충돌 직전에 A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 0.5 곱하기 0.4 해서 0.2 kg/ms가 되고요. B의 운동량은 1 곱하기 0.4 해서 0.4 kg/m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량 크기 A가 B보다 작다. 절반 정도로 작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충돌하는 동안 충격량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0.1이 되거든요. 그러면 0.3 변화했죠. 그쵸? 0.3 변화했습니다. 이게 바로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단위는 뉴턴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는 나중 운동량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0.1이 되네요. 똑같네요.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0.5가 돼서 0.5만큼 충격량을 받았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의 충격량, 이게 B의 충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받은 거는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지금 작습니다. A는 0.3이고 B는 0.5예요. 니은 틀렸고요.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충돌 시간이 A는 0.02초간 충돌을 했기 때문에 이걸 0.02로 나누시면은 평균 힘 15N이 되겠고요. B는 0.5를 0.05초로 나누시면은 10N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평균 힘의 크기가 크죠. A가 큰데 지금 작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관찰자 A에 대해서 검출기 P가 있고요. 지금 Q가 정지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이렇게 지금 날아오고 있는데 0.6c의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A의 관성계에서 B가 Q를 지나는 순간 A하고 B하고 동시에 P를 향해서 빛을 방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Q를 지날 때, B가 Q를 지날 때 여기에서 빛이 나온대요. 그때 A에서도 빛을 쏜다는 겁니다. 그 빛이 동시에 P점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P의 빛이 도달하는 장면은 왼쪽에서 오는 빛과 오른쪽에서 오는 빛, A가 쏜 거, B가 쏘는 거 동시에 도달하는 거는 A가 볼 때도 동시에 도달하고 B가 볼 때도 동시에 도달하겠죠. 동시성의 상대성. 그리고 A가 볼 때 B가 Q를 지나면서 빛을 쐈다는 얘기는 B가 볼 때도 역시 Q점에서 Q점을 지날 때 빛을 쐈다. 그런 이야기가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A의 관성계에서 볼 때 AP까지의 거리, PQ까지의 거리는 L로 같다. 사실 동시에 쏴서 동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L로 같게 그렇게 이제 관측이 될 겁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A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의 속력, B가 방출한 빛의 속력, 이건 광속 불변의 원리로 그냥 같은 거죠. 광속은 똑같이 관측이 될 겁니다. 니은 A의 관성계에서 B가 방출한 빛이 P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거리가 L이고 빛의 속력 C이기 때문에 C분의 L로 그렇게 관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 A가 방출한 빛도 역시 마찬가지로 L 나누기 C로 똑같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도달을 하는 걸로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 보시면은요, B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B에서 이제 보면은요, 길이 수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A가 관측했을 때 L이었는데, 이제 B가 관측했을 때는 L이 아니라 L스타로 만약에 이제 줄어든다, L스타로 짧아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A부터 P까지의 거리도 L스타로 이제 짧아질 거예요. A부터 P까지의 거리도 L스타로 짧아지고, 그리고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라기보다는 B가 이제 Q를 지나면서 빛을 쏘잖아요. 빛을 쏘고 P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그 시간과 빛의 속력으로 거리를 이제 산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L스타로 이렇게 나타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P가 Q 쪽으로 0.6c만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P가 B한테 0.6c로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L로 이렇게 있었던 이게 저 멀리서 이제 B가 올 때도 이거는 이제 L스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짧아져가지고 L스타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B가 어디에서 빛을 쐈냐면 여기에서 빛을 쏩니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깜빡하는 시간 동안 T라고 할까요? T라는 시간 동안 여기 이제 도달을 하게 될 거고, 그 빛이. 그러는 동안에도 B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쵸? B는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B가 느끼기에는 P가 이것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P가 B 관찰자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A는 이제 이쪽에서 빛을 쏠 거잖아요. A가 빛을 쏜 거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L스타보다 좀 더 길게 P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더 먼 거리를 가는 것처럼 보인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뭐 다르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A가 먼저 빛을 쐈다. 왜냐면 이제 P 지점에 동시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고 보면은 B가 관측했을 때 B가 쏜 빛이 P에 도달했고 A가 쏜 빛이 P에 도달하는데 이게 동시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A는 더 먼 거리를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A가 먼저 빛을 쏜 걸로 관측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그거는 B가 방출한 빛보다 걸린 시간 더 크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단순하게 그냥 이걸 시간 지연의 관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체의 충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충돌 그러면은 우리가 운동량 보존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가를 보시면은 B는 정지에 있고 질량이 2m이라 그럽니다. C 정지에 있는데 질량 m이네요. A는 질량을 알 수가 없고 스몰 v만큼 이렇게 속력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충돌 후에 A와 B가 충돌 후에 A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고요.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지금 충돌 후에 보니까 B의 속력이 A의 속력의 2배인 거죠. 그쵸? 오른쪽으로 2배만큼의 크기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A가 지금 D만큼 갈 동안 B는 2D만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VB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걸 VA라 그러면 VA는 일단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V, 라지 V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VB는 EV, 라지 V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C하고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3분의 1V로 이 V에 3분의 1V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합니다. 자, AB가 충돌할 때 처음 운동량, 충돌 전의 운동량을 보시면은 질량 A의 질량 곱하기 그냥 스몰 v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 운동량을 보시면 질량 A의 마이너스 B 더하기
질량 2m에 2 라지 V, 4V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시면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스몰 V 더하기 라지 V, 이거는 4m 라지 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BC가 충돌을 하는데요. 충돌 전에는 B가 갖고 있는 운동량 4m 라지 V, 이거는 합쳐지면 3m이 되잖아요. 3m 곱하기 3분의 1 스몰 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m 질량이 날아가니까 3도 약분돼서 v는 4 라지 v가 됩니다. 라지 v가 속력이 느리네요. 보니까. 자, 라지 v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v는 4분의 1 스몰 v니까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ma에 곱하기 4분의 5 스몰 v고요. 이거는 4 약분돼가지고 m 스몰 v가 되겠습니다. 지금 a의 질량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몰 v 없어질 거고요. ma는 5분의 4 스몰 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이오드 LED와 전류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PN 접합 다이오드 혹은 LED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플러스 극 P, 마이너스 극 N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LED면은 이때 불이 들어오겠죠.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하고 Y가 지금 고체 막대인데 하나는 도체이고 하나는 절연체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LED가 불이 켜지는 게 무엇이냐 없느냐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림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1 A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S2를 C에 연결한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방출되는 LED가 없어야 합니다. 자, 플러스 극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쭉 전류가 흐르면은 이쪽은 네거티브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흐르지 못합니다. 자, 이쪽으로 흘러야 돼요. 자, D2 쪽으로 와가지고 PN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일로 가서 여긴 N이라서 못 흐릅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쭉 가서 X를 만약에 흐른다면 여기가 만약에 도체라면 이렇게 쭉 갈 겁니다. 가서 P 이렇게 밝히고 S1 다시 와서 A 쪽으로 도달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빛이 방출된 LED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X에서 여기서 막혀야 됩니다. 따라서 X가 절연체가 되겠고요. Y는 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D에 연결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D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플러스에서 이렇게 전류가 쭉 나와서 흐르는 겁니다. 자, P 이렇게 지나서 여기 N 막혀 있으니까 못 가고 이쪽으로 와서 도체 지나서 P 이렇게 흘러주는 거죠. 자, 이쪽으로는 못 흐르나요? 이쪽으로 흐르려고 봤더니 여기서 전류가 흘러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흘러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뭐 한마디로 물로 생각하면 더 높은 쪽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거꾸로 해서 이제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물이 흘러 내려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위로는 못 갑니다. 이렇게는 못 가요. 그래서 D4가 밝혀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게 쏟아져 내려오는 게 이렇게 쭉 해서 이거 Y 흘러서 D3 밝히고 이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D2, D3가 지금 이렇게 연결했을 때 켜지는 거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보도록 할게요. B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번엔 B에 연결을 했고 C, D에 각각 또 이제 바꿔서 보는 겁니다. 자, 먼저 C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전류 이쪽으로 간다라고 이제 볼게요. 그러면 여기 네거티브라서 이쪽 안 흐릅니다. 자, 플러스 쪽으로 해서 PN 이렇게 흐르게 될 거고요. 여기 N형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갑니다. 자, 아래로 가야 되는데 아래로 가서 지금 C 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C가 절연체죠. 못 갑니다. 그래서 방출된 LED 없음이 맞고요. 마지막으로 D에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D에 연결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에서 쭉 가가지고 이쪽 못 간다 그랬고요. 여기에 PN 지나서 이쪽으로 못 가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Y 도체이기 때문에 흐릅니다. 흐르고 이쪽으로 하는데 이쪽 이미 막혔다 그랬죠. 그리고 일로 못 갑니다. 이쪽이 더 높은 전압이어서 그래요. 자, 일로 와서 지금 PN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거 저항 지나가지고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 밝혀지고 이거 밝혀지겠네요. D1하고 D4하고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보시면은 X는 절연체이다 맞고요. 기역은 D1, D4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D에 연결했을 때 D1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그랬는데요. 자, 아까 지금 이때 상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쪽 쭉 전류가 가려고 하는데 여기 N이잖아요. 그쵸? 여긴 플러스고 여기 N, 네거티브. 서로 이제 역방향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안 흐르고 불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방향 전압 걸린다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입자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그리고 물질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 운동량 당연히 P는 mv 그리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 그리고 정리해서 운동 에너지는 2m분의 P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드브로이 물질 파장 람다 파장은 P 운동량분의 H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량, 운동에너지 나와 있고 A, B, C에 대해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바로 보셔야 되겠네요. 자, 질량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A하고 B하고요. 자, A는 운동에너지가 E0인데요. EMA분의 P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똑같이 운동에너지 E0인데 EMB분의 3P0의 제곱이니까 9P0 제곱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3P0의 전체 제곱이니까 9P0 제곱 이렇게 이 두 개가 이 제로로 같대요. 그러면은 MB가 MA의 9배만큼 큰 거죠. B가 질량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C 같은 경우 9E0는 EMC분의 역시 이제 이거 제곱하면은 9P0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C를 보시면은, 그쵸? 이게 9가 없어지고 놓고 보면은 MA하고 MC하고 같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 두 식이 같으니까요. 자, 그런데 운동량을 보면은 C가 A의 3배죠. 그렇단 얘기는 질량은 같은데 운동량이 3배 차이 난다는 얘기는 C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3배나 크다.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다가 아니라 3배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질파의 파장 P분의 H죠. 운동량이 역수로 보시면 돼요. 지금 B와 C가 운동량이 같기 때문에 물질파의 파장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이상기체의 연력학적 과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기체가 A, B, C를 따라서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A, B 과정은 지금 부피가 변하지 않는 정적 과정이죠. 정적 과정, 부피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보시면은 이 나가 가에서 A, B, C 과정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BC 과정이겠죠. 그쵸? 자, BC 과정이고 그리고 이때 온도가 T0로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BC 과정은 등온 과정이 되겠죠. 등온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바로 보도록 할게요. 나는 BC 과정이다. 나는 BC 과정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하고 C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등온선이 지금 BC가 등온선이잖아요. A를 지나는 등온선은 이렇게 있을 거고 이게 바깥쪽으로 있을수록 바깥쪽으로 갈수록 얘네들이 더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A가 BC보다 온도가 낮은 거, A가 온도가 작은 거, 온도가 낮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낮은 거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은요, 나의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열을 방출한다 그랬는데요. 열. 자, Q 빼기 W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보시면은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죠. 그래서 이게 0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Q와 W가 똑같이 되는데요. 지금 기체가 수축을 하면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W, 1의 양이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Q, 열량도 마이너스입니다. Q는 마이너스가 뭐예요? 열량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열을 방출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한직선 AC하고 원형도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도선 B 가운데 원점이 이렇게 딱 있는 거고요. 여기부터 여기는 D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 ED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자, A는 전류의 방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 나와 있고요. 이거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B의 전류에 흐르는 방향, C의 전류에 흐르는 방향이 지금 각각 어떤 방향일지 확정되지가 않았다. 전류의 세기는 지금 뭔가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류의 방향을 바꿨을 때 지금 이 원점에서 받는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A 도선에 지금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러면은 이 원점 제로에서는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받게 될 거예요. 자, A에 의해서는 지금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받게 될 텐데, 이거를 보통 이제 X로 표현을 하는데, X로 말고 우리 마이너스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뭐 XYZ 해가지고 플러스 Z 방향, 마이너스 Z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거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밑에 쓸게요. 자, A는 지금 마이너스 방향, A에 의해서, A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기장을 받게 된다. 원점에서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볼게요. 자, B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오른손 감아보면은 요거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C가 플러스 Y 방향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자, 오른손 감는 방향, 그래서 O는 지금 플러스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화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토탈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똑같아요. A는 세 번째 상황도 똑같을 거고요. 자, B의 상황 똑같습니다. 시계 방향이니까 위에 거랑 지금 똑같아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만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C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C가 지금 이제 플러스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그냥 더해지는 거죠. 자기장의 세기가 4비제로다. 라는 얘기는 크기가 4비제로고 방향까지 생각하면 마이너스 4비제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자, 뭐냐면 C의 자기장의 크기가 우리가 바로 나오게 돼요. 왜냐면 지금 첫 번째 상황하고 두 번째 상황하고 뭐만 바뀌었냐면 C만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C만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 요렇게 4비제로만큼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흐를 때, 마이너스로 흐를 때 4비제로만큼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는 C가 만약에 안 흐르면 마이너스 2비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C에 의한 그 자기장의 세기가 2비제로만큼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알 수 있고요. 여기는 플러스 2비제로, 여기는 마이너스 2비제로 이렇게 생기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각각 뭐 이제 BA, BB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BA, BB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BA가 될 거고요. 방향 계속해서 더 볼게요. 지금 시계 반대 방향, 세 번째는 요 이제 플러스 방향이 될 거고,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지금 두 번째 상황하고 같은 마이너스 2비제로가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2비제로가 되는 건데, 얘는 지금 2비제로 플러스 2비제로인지 마이너스 2비제로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2비제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먼저 만약에 이게 2비제로가 플러스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BA 더하기 BB 마이너스 2비제로가 2비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써볼게요. 이렇게가 플러스 4비제로가 되어야 돼요. 자, 첫 번째 거를 식으로 나타내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BA 빼기 BB는 마이너스 2비제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내면 그냥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식 두 개에 미지수 두 개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식을 더해서 BB를 없애보면은 마이너스 2BA가 2B제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BA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린 지금 앞에다가 부호를 붙였고 BA, BB, BC는 지금 다 양수 취급하는 크기만 지금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BA는 크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맞지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아닌가? 이건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의 식 이거 싹 다 날려주시고요. 아래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BA 더하기 BB 그리고 C 요거 이제 마이너스 2B0는 마이너스 2B0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하고 정리를 하시면은 마이너스 BA 이게 이거 언제 없어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B0가 되고 BA가 B0가 이렇게 딱 되겠습니다. BA의 크기는 B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에 의한 그 자기장 크기는 역시 이것도 똑같이 나오네요. B0로 똑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물어봤잖아요. 자, A가 D만큼 떨어져 있고 I0일 때 B0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C는 2배만큼 더 떨어져 있죠. 그런데 2B0만큼 내야 돼요. 자,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상수 곱하기 I0 나누기 D 이렇게 이제 비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A를 기준으로 이제 본 거예요. A를 기준으로 D만큼 거리 떨어져 있고 I0만큼 했을 때 B0만큼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면은 2D분의 얼마가 되어야 그래야 2B0가 되냐는 얘기예요. 정답은 그렇죠. 여기 이제 4I0만큼이 나와야 그래야 2B0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기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점전화 A와 C는 고정을 했습니다. 제로 위치, OD 위치에 고정을 시키고요. C는 지금 양전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전화 B를 여기 D에서부터 3D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점에 고정을 하게 되면 그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로 위치 있잖아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제로인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 B의 위치는 ED보다 조금 더 이쪽에 있는 겁니다. B가 여기 있을 때 C가 받는 전기력이 제로예요. 그리고 B가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플러스 방향으로 EF, 지금 전기력 방향도 플러스 X 방향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EF만큼 오른쪽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B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얘가 오른쪽으로 더 가려고 한다는 얘기니까 B의 전하가 종류가 플러스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로인 위치가 있는 거 보면 A는 전하의 종류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B가 좀 왼쪽으로 가면은 A의 영향을 좀 크게 받는가 보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고 B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오면은 B의 영향이 조금 더 커지게 되니까 C가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A는 음전하이다 파악했죠. 그리고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그랬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로인 위치에 한번 갖다 놔 볼게요. B가 여기에 있다 라고 보면은 여기는 가까운데 오른쪽으로 지금 미는 거고요. 여기는 먼데 왼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서로 힘이 같아요. 자, 먼데도 불구하고 같은 힘을 내기 위해서는 A의 전하량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A가 큽니다. A가 작은 게 아니라 큽니다. 그 다음 B가 3D에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3D에 있을 때 C는 EF만큼의 힘을 받게 됩니다. 자, B가 C를 밀어요. 그리고 A는 C를 당깁니다. 그랬을 때 이 결과가 지금 EF예요. 오른쪽으로 EF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한번 보면은 C가 B를 밀어요. C가 B를 미는데 아까 이제 B가 C를 미는 이 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EF보다도 클 텐데 EF보다 큰 힘으로 B가 C를 밀잖아요. 그럼 C도 B를 EF보다 큰 힘으로 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A가 마이너스로 딱 있잖아요. 얘가 당기잖아요. 그렇죠? A가 당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C가 EF보다 큰 힘으로 B를 미는데 A가 더 당기기 때문에 전기력의 크기는 EF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전자기 유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의 기본은 뭐냐면 어떤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자, N극이 다가온다. 그럼 이거를 저항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쉽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시험 문제 많이 등장하는 게 어떤 형태냐면 화면 안으로 자기장이 들어가는 이 영역에 뭐 원형이든 사각형이든 이렇게 생긴 도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은 이 상황하고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케이스만 기억을 해두시면은 뭐 여기 이제 점점점으로 된 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 그거는 시계 방향이구나 이거랑 반대구나 아니면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반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집 참고서 역대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온 형태는 바로 이 XXX 이렇게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에 도선이 통과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갈 때 자기장이 많아질 때는 반시계 방향 그리고 나올 때 자기장이 줄어들 때는 시계 방향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문제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고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장이 변합니다. 영역 1, 2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일정했대요. 처음 1초 동안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다.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면 전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유도 전류 안 생깁니다. 그래서 0 이렇게 되어 있는 3, 4, 5번 중에 답이 되겠죠. 1, 2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초에서 3초 동안은 자기장 2의 영역은 가만히 있는데요. 그런데 자기장 1의 영역이 줄어든다.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XXX가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시계 방향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원래 XX로 자기장이 흐르고 있었는데 1번 영역 자기장이 이렇게 아래로 흐르고 있었는데 이거를 치워버린다는 거죠. 이걸 치운다는 거는 뭐예요? 가지 못하도록 하는 S 이렇게 이제 형성하는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고 그건 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초부터 3초 구간에서는 플러스 유도 전류가 생기겠습니다. 근데 3, 4, 5번 전부 다 플러스 유도 전류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3, 4번 구간에서는 1번 자기장 영역은 그대로이고 2번 자기장 영역만 세졌습니다. 점점점이 세졌다는 얘기는 XXX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역시 시계 방향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 원형 고리에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N극이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상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가오지 못하게 N극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럼 역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4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3번하고 5번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장의 세기의 이 변화량 있죠. 변화율이 2초 동안 1B만큼 이렇게 변했고 이거는 1초 동안 1B만큼 변했어요. 뭐냐면 변화량이 이게 2배 더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유도 전류가 이게 2배 더 강하게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아니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1번이 줄어드는 거나 2번이 늘어나는 거나 방향은 같죠. 그러니까 1초부터 3초까지, 3초부터 4초까지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다른 이런 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 처음 1초 동안은 0인 거 우리 쉽게 이렇게 파악을 해줬고 그리고 변화량이 2배인 거 생각하면은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문제는 뉴턴의 운동 법칙, 물체의 운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문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가 있는데 2M, M, 3M이라고 하고요, 질량이.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정지에 있었겠죠. B를 점 P에 가만히 놓았더니 AB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쪽이 3M이니까 무거우니까 처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P에서 Q로 이제 가는데 Q를 속력 V0로 지나는 순간 그때 BC 사이에 실이 끊어졌대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V0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 동안은 조금 가다가 이제 A가 무거우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갈 건데, 그러니까 Q에서 끊어져서 R까지는 가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A가 무거우니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한번 기억, 니은, 디귿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뻔한 가정들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자, 가에서 B가 P부터 Q까지 사이를 지날 때 A에 연결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장력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가의 상황에서 A에 묶여있는 이 실의 장력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F는 MA라고 써놓고요. 이 전체의 힘을 보시면은 어때요? 오른쪽으로 mg만큼, 그쵸? 이쪽에 3mg, 이쪽에 2mg니까 전체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mg만큼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6m이죠. 그리고 가속도가 이제 구해지는 건데 이때의 가속도는 뭐예요? 6분의 1g가 이때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입장을 보시면은 A라고 하는 물체는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2mg만큼으로 아래로 당기는 거고요. 위쪽으로 장력 T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T가 더 센 거죠. T 빼기 2mg는 이만큼의 가속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A가. 그쵸? 그러니까 2m짜리 질량이 6분의 1g만큼 가속을 받아서 가는 거다. 그러면 T는 3분의 1 mg 더하기 2mg예요. 그러면 3분의 7 mg가 된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부터 R 사이까지의 거리를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4지분의 3V0 제곱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처음에는 V0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R점에서는 속력이 0이 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V0라고 하는 그런 속력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0을 지날 텐데 이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하고 지금 힘의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쵸? 자, 여기서도 F는 MA를 적용해 보시면 F는 이제 뭐밖에 없어요? 이쪽 아래로 EMG밖에 없죠. 자, F 아래로 EMG 마이너스라고 이제 잡아볼게요. 왼쪽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EMG는 M, 질량은 이제 3M이죠? 3M. 그리고 A는 구해야 되는 건데 A가 몇이 나와요? 3분의 2G가 나오는 거죠. 자, 이때의 상황은 A가 마이너스 3분의 2G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g고요. 이 넓이 구하면 되는 건데 이것보다는 우리 공식을 아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시간을 모르잖아요. 시간 모를 때 유용한 공식 EAS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제곱, 그러니까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이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넣어볼게요. 2 곱하기 가속도 마이너스 3분의 2g,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부터 R 사이의 거리, 이걸 그냥 S라고 놓을게요. 이거는 나중 속도 0제곱이죠. 0제곱 빼기 처음 속도 V0 제곱이에요. V0 제곱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시면은 S는 4G분의 3 곱하기 V0 제곱이 됩니다. 그럼 제시되어 있는 거하고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니은 맞고요. 자, 마지막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서 B가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제 딱 올 거잖아요. 그쵸? 자, 오는데 요 P를 지나는 순간을 한번 구해봐라. 속력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거냐면은, 자, 요건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왜냐면 PQ 사이의 거리를 지금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잘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처음에 이제 PQ까지 갈 때는 이게 6분의 1 G만큼으로 이렇게 가속을 받으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V0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사이의 거리가 이제 PQ를 이번에 X라고 할까요? X라고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4배만큼의 기울기, 마이너스 4배죠. 마이너스 4배만큼의 기울기로 이렇게 쭉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삼각형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구한 QR 사이의 거리 S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Q점을 거쳐가지고 쭉 와가지고 지금 이 넓이하고 같아지는 어떤 그런 속력이 존재를 할 건데 그 속력이 몇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런데 하나씩 우리가 차근차근히 수식들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해집니다. 이거 2차 방정식 같은 거 그냥 푸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X는 자, 처음엔 이제 X, P부터 Q까지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2 곱하기 A 곱하기 X인데 처음에 가속도가 얼마였냐면 6분의 1G였어요. 자, 여기다 이제 6분의 1G 넣는 겁니다. 2 곱하기 6분의 1G 곱하기 X는 나중 속력. 이때 속력 뭐라 그랬어요? V0라 그랬잖아요. V0 제곱 빼기 처음 속력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뭐가 나와요? 3V0 제곱 나누기 G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는 갈 때 Q가 이제 V0였지만 여기서 이제 0이 되었고 그리고 올 때도 여기 Q를 지날 때는 여기 이제 V0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건데 이때 기울기가 지금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값만큼 이거 오면은 여기가 플러스 V0였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V0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올 때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 속력이 V0라고 보고 이쪽 방향의 가속도 아까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G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냥 이쪽을 이제 플러스로 잡고 3분의 2G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AS인데 A 가속도가 3분의 2G예요. 그 다음에 X, 이 거리죠. 그쵸? 이거 거리는 나중 속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라고 할게요. V 제곱 빼기 처음 속력 V0 제곱이에요. 그런데 지금 X는 뭐였어요? 이거였죠. 이거 그대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G는 약분이 되고요. 3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4V0 제곱은 V제곱 빼기 V0 제곱 될 거예요. 그러면은 5V0 제곱은 V제곱. 그러면 나중 속도 V는 얼마다? 루트 5의 V0다. 이렇게 딱 나오네요. 그러면은 디귿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A, B가요, 용수철로부터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3M, 여기가 M이래요. 그러면은 A는 3V만큼의 속력을 가질 거고, B는 V만큼의 속력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A의 운동량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리고 B의 운동량 플러스 방향으로 잡게 된다 그러면은 두 개의 운동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속력이 A가 B보다 3배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마찰 구간 1번하고 마찰 구간 2번하고의 그 손실이 각각 W1, W2라고 해요. W1, W2라고 이제 봤을 때 이 마찰 구간에서의 비율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A는 3H에서 정지를 했고요. B는 2H에서 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A의 운동에너지 최대값이 있을 거고요. 마찰 구간 지나기 전에, 직전에 이제 속력이 최대가 될 거고, 그때의 운동에너지가 A의 운동에너지 최대값이 되겠죠. 그리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은 제일 꼭대기 올라갔을 때죠. 그쵸? 그거의 4배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밑줄을 그어 놓고, 이거는 그냥 3mgh, 그쵸? 3mgh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의 4배라 그랬으니까 A 운동에너지의 최대값, 이거는 12, 그러니까 이거의 4배니까요. 12mgh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각각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상을 보시면은 처음에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2분의 1 m 그리고 속력의 제곱이니까 9v의 제곱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mgh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하고 이렇게 해서 더하게 되면은 9k 더하기 그냥 p 이렇게 쓸까요? 이게 이제 합입니다. 합. 그런데 이게 바닥에 내려와요. 바닥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 mgh가 없어지죠. 그런데 합은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분의 1 mv 스타의 제곱 이렇게 할까요? 이게 이제 9k 더하기 p 여기다 이제 적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뭐랑 같다? 12mgh 그러니까 12p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이 바닥의 상황이고요. 마찰 구간 1을 지나면은 W1이 빠집니다. 자, 12p에서 W1만큼이 빠졌을 때 그때 운동에너지 얼마가 있을 거고 그게 곧 위치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이게 3mgh 그러니까 3p로 바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W1은 이거는 이제 9p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에너지 속력 V였어요. 그러면은 2분의 1에 3m의 V제곱 더하기 3mgh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3k 더하기 3p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3k 더하기 3p에서 W2가 빠지니까 6mgh가 됐어요. 그러니까 6p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3k 빼기 W2가 2 이렇게 쓸게요. 이게 p 넘겨주면 3p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9k가 11p예요. 그러면은 3k는 3분의 11p죠? 이거의 3분의 1이니까요. 빼기 W2는 3p예요. 그래서 W2는 3분의 2p가 됩니다. 그래서 1 대 2는 얼마가 되냐면은 3 곱하면 27대 2가 되는 겁니다. 2분의 1 구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27,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식 세우면은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